예, 연일 덥습니다. 많이 덥습니다. 잘들 지내시고 계십니까?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대립이 참 날이 갈수록 점이 가경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건지, 참 이런 경우도 있는 건지 세상에서 선례를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지금 보여주는 행태가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국익의 보탬이 되느냐? 이건 정말 긍정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특히나 법무부 장관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행태, 완전히 검찰을 그냥 통째로 장악하겠다는 듯이 보이는 이런 행태, 이것이 과연 온당한 일이냐? 그러한 법무부 장관의 그런 행태를 통해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법익에 이익이 돌아오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 거냐? 누가 도대체 이익을 보는 것인가? 법무부 장관의 얘기대로 한다면 이게 과연 검찰 개혁의 길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갸우뚱하고 계실 것이 틀림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든지 과하면 안 되는 것인데 좀 지나치지 않느냐? 지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고 하는 거다. 이거는 이제 사회 통념이 돼버린 것이고, 그가 그런 의도를 보이고 죽어라고 그 실행을 압박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의 회복과는 상관이 없는 어떤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무언가를 덮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태다. 이런 시각들이 국민들 사이에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무리를 하면 할수록 그렇게 덮어야 하는 일, 그렇게 어거지로 보호해야 되는 일, 그 일들이 그만큼 더 음습하고 그만큼 더 백주에 밝혀져야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널 24K에서는 이제 이 추 장관하고 윤 총장하고의 대결에 대해서 법률적인 해석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는 이 행위를 법률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명백하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 논리의 출발선은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검사가 아닌 사람이 검사의 사무를 완전 장악하고 지휘할 수 있는 거냐? 그게 과연 합법적인 해석이냐? 합리적인 해석이냐? 여기에 의문을 두고 한번 이제 법리를 쭉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하는 일, 이 임무를 법률의 하이어라키에서 볼 때 최초의 규정은 헌법에 되어 있죠. 헌법 제12조에 보면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이거는 전부 검찰청의 사무죠. 국민을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이런 일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 검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헌법에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사항이 바로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 검찰이 하는 일 전부죠. 이거는 검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헌법에 명시해놨습니다. 게다가 검찰청법에 가면요,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 감독,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거는 검사의 고유 권한으로 검찰청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아닌 사람은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검사가 아니고 검사가 아니면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라는 아주 불분명하고 모호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내가 마음대로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법률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12조 검찰총장에 가면 제2항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 8조와 12조가 두 개가 서로 부딪히는 조항이죠, 사실. 사실 이 8조의 법무부 장관의 권한은 검찰이라고 하는 이 권력, 누구든지 집권을 하면 반드시 전체를 장악하고 싶어하는 이 권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있어서 정치적인 판단들이 서로 부딪히고 오고 가다가 만들어진 상거래에서나 나타나기 십상인 애매모호한 중간적 타협적 조항이 이게 8조에 끼어 들어오면서 이런 이상한 충돌을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8조와 12조를 그러면 이렇게 대립하는 법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우리 국민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8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한다. 여기서 일반적이라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례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다시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다시 한번 씹어본다면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하는데 왜 또 구체적 사건은 별도로 그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제한 조건을 뒀을까요? 바로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만의 전권으로 되어 있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구체적인 사건은 지휘 감독하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애매하게 타협이 된 조항이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검찰총장의 직무는 어떻게 했느냐?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청을 구성하는 공무원은 누굽니까? 검사들이죠. 검사들의 사무를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다는 게 명백한 거지요. 지금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하고도 또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지검장 정말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건 나중에 정말 큰일 날라고 그런 짓을 하네요. 검찰청법 제7조에 보면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 감독,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직급에 따라서 지휘를 받아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 지휘에 따라야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어떤 규정까지 있느냐? 제7조의 2입니다. 검사 직무의 위임, 이전의 승계. 여기에 보면 제1항에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검찰청의 검사장,
검찰총장부터 각 검사장, 지청장 이들은 자기가 해야 할 임무를 검사에게 권한을 주어서 위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제2항에 보면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밑에 사람이 말 안 들으면 검찰총장이 자기가 직접 모든 것을 처리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도로 명백하게 검사는 그 상급자의 지휘를 따라야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법무부 장관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행태, 이건 도대체 뭐냐? 이 8조와 12조,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권한과 제12조 검찰총장의 권한, 이것을 다시 한번 그러면 한 발짝 떨어져서 해석을 해보자. 이런 판단의 근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상. 각 기관, 각 부서들이 외청을 많이 가지고 있죠. 국세청도 외청이고 조달청도 외청이고 뭐 다 외청으로 되어 있죠. 다 외청으로 이거를 두는 이유는 뭡니까? 그 고유 업무를 그만큼 특별하게 전문화시켜서 장관과의 일정한 독립성을 유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하죠. 다른 외청들은 그 외청장들이 부하 직원에 대한 인사권, 감찰권을 거의 전속적으로 갖습니다. 물론 재경부가 국세청에 대해서 인사교류를 할 수도 있고 뭐 감사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예는 별로 없지요. 검찰청을 특히나 외청으로 두고 그 외청장의 임기까지 정한 것은 검찰총장뿐인데 이 검찰총장을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내 맘대로 너 그만두게 할 수도 있어. 뭐 언제까지 결론 안 내면 뭐 이렇게 마치 이거 무슨 거의 협박같이 보이는 이런 지휘를 해도 되는 거냐.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8조와 12조를 해석하는데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해석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 만일 모든 검사의 업무나 검찰총장이 하는 일을 시시콜콜이 사건 수사하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수사하고 하는 것까지를 다 참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헌법에서 검사 고유 권한으로다 못을 박아야 할 이유가 없지요. 검찰청법에서 검찰의 고유 직무로다가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뭐하러 검찰총장 외청으로다 별도로 독립시켜서 검사의 직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이런 조직을 두고 업무를 규정하게 합니까? 제한하게 합니까? 그러면 사실상 외청이라는 의미도 없고 검사의 고유 직무의 의미도 없는 거죠. 법무부 장관 마음대로 수사하고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죠. 법규 위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8조를 해석하려면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한다라는 것, 공무원을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한다는 것, 이거를 검찰 고유 사무를 지휘 감독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요. 또한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하도록 한 것은 검찰총장의 항변권과 법무부 장관의 위법성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규정으로 이해해야 옳지요. 그것이 검찰총장이 하는 일을 모두 막고 내 말 들어서 내 맘대로만 해 라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건 법률가가 해석하는 해석이 아니지요. 어떻게 판사까지 지내봤다는 양반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정말 그러시면 안 된다 싶습니다. 더욱이 지금 법무부 장관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정한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 방해의 죄가 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에는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언론들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총장을 내쫓기 위한 행위라고 전부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행위가 이 형법 제136조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석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법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렇다 하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은 검찰청만 주물러 대는 게 아닙니다. 검찰청 장악하는 게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행형제도와 인권에 관한 거, 출입국에 관한 거 해야 할 일이 좀 많으십니까? 지금 이러고 계신 동안 그 나머지 일들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한국의 행형사무는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까? 한국의 인권사무는 날로 세계의 존중을 받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 한국의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적 취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이거는 정말 다 합리적으로 잘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까? 해야 하실 일이 많지 않습니까? 검찰 사무는 검찰에게 맡겨두세요. 대한민국 법 지금으로서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검찰 개혁이에요. 정치가 관여하지 않는 검찰. 그것을 법무부 장관이 보장해 주는 것,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검찰 개혁의 목표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제발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감사합니다.